아까도 나왔듯이 교육권, 참정권, 그다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평등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야구장 한참 이제 야구 시즌이 이제 되어서 야구장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야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펜스를, 위험하니까, 공이 넘어오면 위험하니까 펜스를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펜스 때문에 가려서 운동장이 안 보이니 각자에게 뭘 줬냐면 이런 상자 하나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라서서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라고 했지만, 올라섰는데 여전히 못 보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못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훨씬 더 허리까지 더 높이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실질적 평등, 공정함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줌으로써 평등해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무상자를 여기에 2개를 넣어줬더니 세 사람이 보는 시선이 똑같아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그림엔 안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다 더 평등한 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펜스 자체를 없애는 거죠. 근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이 와도 안전하게끔 그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그물을 만듦으로써 이 상자가 없어도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시선으로 경기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훨씬 더 공정함이다라고 하는 이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항상 똑같이 나눠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씩 실질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등의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마을에 갔더니 여기에 이제 동네에 이제 앉아서 쉬는 여름에 그늘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돌로 높게 단을 높게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평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동네 할머니나 어린아이들이 여기에서 앉아서 쉬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서 앉아야 되는 높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성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라. 그러면 그들이 이용하기 쉽게 낮춰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쪽이 그래서 변화한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단을 훨씬 더 낮추고 아무나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끔, 뻘짝 뛰어오르지 않아도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되었다. 이게 저지마을이네요. 네. 이런 개선들이 나타나는, 이제 저희 이런 변화들을 좀 하려고 저는 이런 변화들을 위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죠. 이게 좀 정리해서, 평가 이전에 1.2m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정비를 해서 누구나 다, 특히 이제 아동이나 노인이, 이 동네가 또 특히 그 당시에는 사실 노인 인구수가 높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활동들이 제가 좀 하고 있는 활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저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성의지 감수성을 반영한 개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지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입장에서 문제를 볼 것인가. 아까 같은 경우에 여기에 앉는 사람이 누가 이걸 주로 이용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만이 그런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왜냐하면 앉아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안 닿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기서 뛰어내리고 이러다 보면 사실 골절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질문을 하면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위험해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 엄마가 잘 보면 되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이 엄마가 24시간 어떻게 계속 있겠어요. 물론 외부에 밖에 나왔으니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해야 되겠지만 그게 반드시 아이 엄마의 문제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장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좀 이제 통계를 좀 보려고 해요. 제주도는 그러면 좀 어떤 통계들이 좀 있는가? 왜? 왜요? 좀 쉴까요? 괜찮으세요? 네네. 네. 아무래도 좀 지금 지방선거 기간이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또 지방선거 아니어도 저희 늘 이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 지금 역대 도지사 중에 뭐, 그러니까 선출직이든 뭐 임명직이든 도지사 중엔 여성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래도 지난번하고 그 전에는 도지사 후보 중에 여성 후보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후보도 없는 것 같아요. 도지사 후보 중에 여성 후보가. 그래서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도 여성도지사는 안 날 것 같고요. 역대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인데 지금은 임명직이어서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중에는 아니면 뭐 정무부지사 중에는 여성이 임용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선출을 했을 때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국회의원 여전히 여성 국회의원이 선출된 적이 우리가 3개 지역구잖아요. 서귀포, 제주시, 갑을 한 명도 여성 의원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신 분이 서귀포 관내 지역제 국회의원이시니 그 자리가 이제 비는데 이 자리에 여성이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저에게 좀 드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교육감도 사실은 우리가 제주도 초대 교육감이 최정숙 여사예요. 여사라고 붙이잖아요. 우리가 또 최정숙 교육감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임용직이죠. 임명을 했었기 때문에 선출직은 아니었고 최초의 여성 교육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여성 교육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 교육감 후보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죠. 저는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또 달라진 게 있죠. 엊그저께 정개특위,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과되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제주도가 무려 비례직이 총 45명 중에 11명이 비례로 이제 교육위원 5명 의석이 전부 비례로 지금 되었잖아요. 5석이 그래서 비례 의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례에 도전하는 부분들이 여성들의 비율이 지역구보다는 비례 도전율이 높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이 표가 어떻게 달라질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 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장 여성이다. 선생님, 중앙동이세요? 네. 서귀포 중앙동. 제주시 3도 2동, 1동, 2도 1동. 이번에 3명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직전과 그 직전에 딱 한 분씩이었었거든요. 제주도 내 43개 읍면동 중에. 그런데 이게 평균 비율로 따지면 7% 정도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성 주민자치위원장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봤더니 경로당의 노인 회장분들이 여성 노인 회장분들이 선출되는 경우들이 요즘 조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